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이별이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문득 보고 싶다는 감정이 스며들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바쁘게 지내고 일부러라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문득 혼자 있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연락이 와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지만 막상 상대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 들기도 할 거예요. 단호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없이 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미련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무심코 상대의 SNS를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소식을 묻고 싶어지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었는데도 사실은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별 후에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조금씩 가벼워질 거예요. 이별 직후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살펴볼게요. 이별 직후 상대방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을 거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상대는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소처럼 유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속마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끝났다는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별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가능성이 커요. 한편으로는 이번 이별이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필요했던 변화라는 것을 스스로도 받아들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별 후에는 불안과 후회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문득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이루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후회되는 말이나 행동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날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직접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혼자서 고민하고 스스로 탓하는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이별 후에도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쓰긴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큰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도 미련과 후회가 남아 있었고 한동안은 불안한 감정에 시달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정리되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예상보다 더 힘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흐른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보면 이별 직후의 혼란에서는 벗어났고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된 모습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미련과 조심스러움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이 이별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관계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혼자서도 나름의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일이나 취미생활 혹은 다른 관계들 속에서 스스로를 채우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일을 완전히 잊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거고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여전히 가슴 한쪽에 품고 있어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궁금해하거나 연락을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감정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 하지만 쉽게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다시 다가가고 싶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상처받을까봐 주저하는 모습도 보여요. 다시 다가갔다가 똑같은 아픔을 겪을까봐 망설이고 있고 이게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남긴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지금 어느 정도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다시 다가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다음으로는 지금 상대방이 정말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는지 더 깊이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이 혼란스럽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 보여요. 이별을 통해서 상대는 많은 걸 배웠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인연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닌 관계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단순히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과의 시간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였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 다투고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함께 했었던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따뜻한 감정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후회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때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도 상대방은 여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후회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다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회하는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관계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려는 마음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은 단순한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꽤 흔들림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감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갈등이 깊어질 거예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후회, 미련, 자존심,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들이 뒤섞이면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감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한 충격이 찾아올 거예요. 이별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감정이 다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과 관련된 뜻밖의 소식을 접하거나 후회가 쌓여가면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충격이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후폭풍이 온다면 가볍게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담담한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을 수 있어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감정적으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럼 상대방이 앞으로 할 행동과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 카드를 추가로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앞으로 보일 행동을 보면 후폭풍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분명히 겪을 거예요. 이별 후에 상대방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먼저 다가가기를 주저할 가능성이 커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거나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일부러 센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실제 감정보다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식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더라도 쉽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후폭풍을 겪더라도 갑작스런 연락이나 직접적인 재회 시도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대신 멀리서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려고 할 수 있어요. 지인을 통해 근황을 듣거나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변화를 확인하려 할 수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후폭풍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먼저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필요하다면 우회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방향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카드에서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보여요. 이별 후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선택이에요. 상대가 후회를 하든 후폭풍을 겪든 다시 다가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세요. 이제는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이 데스 카드는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이기도 해요. 이전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감정과 가능성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물론 과거의 관계가 완전히 의미 없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해요. 만약 상대가 다시 다가오더라도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먼저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한 감정을 치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거나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꽉 쥐고 있는 듯해 보여요. 어쩌면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미련이나 기대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감정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보이기도 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가끔은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혹시라도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참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별 직후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무게감과 상처를 느꼈을 거예요. 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한순간에 많은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주었던 안정감이나 익숙함을 잃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이나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공백을 더욱 크게 느꼈을 거예요. 이별이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으로 다가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별 후에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채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별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상실감이 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결국 상대방은 이별을 한순간의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상처와 충격 속에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 이별의 무게를 깊이 체감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가려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보면 이별 후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을 조용히 정리하려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보일 수 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이별이 가져온 상실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특히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혼자 감당하려는 모습이 강해요. 주변에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조용히 견디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갈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 한쪽에 두고 생각해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지금의 상대방은 감정을 깊이 숨기면서도 여전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음으로는 지금 상대방은 정말로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별을 했지만 완전히 놓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고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그 감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든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매력이나 영향력을 잊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될 때마다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여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정을 정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생각을 멈추고 싶거나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걸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예요. 후회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시 다가가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머릿속에만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련이 남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후폭풍이 왔다면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느낄 후폭풍의 강도는 단순한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감정적으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만히 품고 있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 후폭풍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모습이 강해요. 이별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저 혼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상대방이 후회하는 마음이 단순히 미련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흐름이 보여요. 하지만 이 행동이 깊이 고민한 결과라기보다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타나거나 가벼운 방식으로 다시 다가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도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는 상대방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후폭풍은 생각만 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방식이 깊이 있는 대화나 진지한 재회 시도가 아니라 가볍고 직관적인 행동으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은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낼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이 앞으로 할 행동과 조언 카드를 추가로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보면 단순히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려는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먼저일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이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많은 감정을 정리하고 있지만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에요. 특히 감정적으로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후폭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먼저 나타날 방식은 연락일 거예요. 단순히 잘 지내? 라고 묻는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감정이 담긴 형태일 수 있어요. 예전의 추억을 언급하거나 여러분과의 감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뉘앙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포함된 메시지일 거예요. 또한 상대방은 조용히 관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접근이 급작스럽거나 강압적인 방식은 아닐 거예요. 시간을 두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살필 수도 있어요.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후폭풍은 관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에 휩쓸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방식일 거예요.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기회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예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련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믿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련 때문인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또한 지금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예요. 주변의 말이나 감정적인 충동보다는 여러분의 직관과 감정을 믿어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려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감정적으로 휩쓸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잘 지내고 있고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일에 집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문득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다 잊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건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정리했다고 믿고 싶지만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괜히 상대의 소식을 찾아보고 싶어질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고 가끔은 충동적인 감정도 들지만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잡으려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미련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오는 공허함인지 지금은 스스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별 직후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한꺼번에 많은 걸 짊어진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별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고 헤어진 후에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아 있었을 거예요. 힘든 감정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 무게가 생각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별 후에 상대방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머리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나 뭔가 불확실하고 답답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었을 거예요. 감정이 한꺼번에 정리되지 않아서 때로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불안함이 올라오고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했을 거예요. 이별의 아픔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일상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을 가능성이 커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이별 직후 예상보다 더 큰 무게를 느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스스로도 그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흐른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상대방의 감정을 보면 이별을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이별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정리되면서 관계의 끝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모든 감정을 정리한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처음처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어 하거나 특별한 계획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도 보여요. 가끔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싶고 복잡한 감정보다는 순간의 기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별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걸 고민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답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도 있고 이 관계를 이렇게 흘러가게 둬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았고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상대방은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닐 거예요. 모든 걸 확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두려는 마음이 큰 것 같아 보여요. 상대방의 마음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아직 여러분을 향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별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가끔은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완전히 잊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 너무 격렬하거나 힘든 건 아닐 거예요. 상대방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이나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신중해졌고 이 관계에 대한 생각도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고민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득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르거나 예전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갑자기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완전히 미련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있지만 가끔 문득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은 감정적으로는 꽤 깊은 후회나 아픔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별이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담담해지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한때는 이별이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리고 생각보다 이별의 상처가 오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격렬하게 표출되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별에 대한 깊은 여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숨기려고 하거나 최대한 컨트롤하려는 모습도 보여요. 감정적으로 후회가 남아있다고 해도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태도가 강할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지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결국 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생기거나 감정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다만 그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방식은 아닐 거예요. 만약 다시 연락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감정을 정리한 후에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려는 모습일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후회를 하고 있고 그 감정이 단순한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태도가 강해서 쉽게 무너지거나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계속 쌓이거나 특정한 계기가 생긴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상대방이 앞으로 할 행동과 조언 카드를 추가로 뽑아볼게요. 역시나 상대방은 쉽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후폭풍이 오더라도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재회를 시도하려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켜보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할 수 있어요.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궁금해하겠지만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은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강할 거예요. 만약 연락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재회 시도나 감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나 별 의미 없는 듯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커요.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모습이에요. 또 상대방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다가가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한 감정과 이성을 저울질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행동을 하려다가도 다시 멈추고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결국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후폭풍을 느끼더라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대신 조용히 관망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확신이 없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직접적인 재회 시도보다는 우회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스스로 답을 먼저 찾으려는 태도가 강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정말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익숙했던 감정을 놓기가 어려운 건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균형을 잡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후회를 하고 있거나 후폭풍이 온다고 해도 그게 다시 관계를 이어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그 관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감정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충분히 애썼고 힘든 감정을 마주해왔을 테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건강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좋아요. 후회나 미련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감정을 차분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껴주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추억을 곱씹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냄새나 노래, 장소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었던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는 행복했던 감정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와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이해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련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잊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미련이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마치 깊은 밤에 길을 떠나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는 기분일 수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중일 거예요. 어떤 날은 후련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괜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이 반복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이 여러분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과 후회도 차츰 옅어질 거예요. 이별 직후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확인해 볼게요. 이별 직후 상대방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마음이 아팠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한 말과 행동이 차갑게 느껴졌다면 그것이 진짜 감정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였을 수도 있어요.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 모습도 보여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후회하는 대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테지만 감정의 기복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덤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일상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신경 썼을 가능성이 커요. 일이든
공부든 혹은 다른 무언가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면서 감정을 잊으려 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의 아픔을 덜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별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별 직후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보다는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대신 이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이별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별 후에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감정이 있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애써 감추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태도를 보이거나 이별을 잘 극복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면서 후회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활을 다시 정리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점점 안정을 찾아가려는 중일 수도 있어요. 현재 상대방의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예요.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하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리된 감정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지금 상대방은 정말로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한때는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관계가 끝났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를 떠올릴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순간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지 궁금해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어요. 후회를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직접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후폭풍이 오더라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깊이 얽힌 무언가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인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한 끌림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 순수한 미련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거나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에는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가능성이 커요.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후회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이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후폭풍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가능성이 커요. 과거에는 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정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보여요. 이런 감정 속에서도 상대방은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자기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움직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만약 후폭풍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감정적인 충동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모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신이 들거나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을 때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깊어질수록 상대방도 내면에서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자존심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다시 다가가더라도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 후폭풍이 오더라도 그것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상대방의 성향과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강한 후회를 느끼고 있지만 자존심과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선뜻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확신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앞으로 할 행동과 조언 카드를 추가로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나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상태일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주저할 수도 있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스스로를 가둬두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태도도 조금씩 변할 거예요.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근황이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주변 환경이 편안해지거나 여러분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거예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조용히 관망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연인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과거에 편안했던 관계를 떠올리면서 다시 가볍게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상대방은 한동안은 머뭇거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돌보고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너무 깊이 고민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오든 연락을 하든 그건 상대방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일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할 때예요. 지나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해야 할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걸어가 보세요. 4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잉.